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에 나와 있는 빌라 경매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지금 아파트 공급 계획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상도동에는 이런 빌라 경매 매물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에 너무 간략하게들 포스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물을 카카오맵에서 표기해 봤는데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아실을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실에는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거든요. 경매, 제재 체크하시고 나머지 다 해제해 주시면 이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도동은 거의 다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연번 25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하나로 추진을 했었죠. 근데 아래쪽이 먼저 됐고요. 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도로를 하도 쪼개서 수익률이 나빠서 진행을 못한다. 뭐 구청에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신상도역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경전철이죠. 서울대 입구에서 상도 그리고 이제 뭐 여의도 지나서 나중에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지하철인데 지금 컨소시엄 다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30년에 아마 개통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아파트는 바로 이 롯데캐슬 파크엘입니다. 지주택이었고요. 2013년, 2014년에 조합원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시세가 17억, 18억 합니다. 하단 가격이 그렇습니다. 되게 현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반 분양분은 후분양했죠. 사업비를 많이 충당을 했어요. 여기 더샵, 상도동 더샵 아파트 여기도 지주택입니다. 동작구는 지주택이 참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변화가 이제 크다는 거죠. 비포랑 애프터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매물, 이 물건입니다. 상도동 279 이쪽으로 들어가죠. 앞에는 상도 1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통이에요. 신통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은 일단 적용하는 법이 틀리고요. 여기는 이제 도정법이 들어가고 여기는 소규모 그러니까 주택 정비법이 들어가는 거죠. 법률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제 뭐가 실질적으로 다르냐. 여기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 여기는 80% 였었죠. 근데 내년 2월에는 모아타운도 75%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랬어요. 신통은 동의율이 75%인 대신에 선정이 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모아타운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았었죠. 대신 80%인데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파격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서울 25개 구를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모아타운도 여기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돼버린 거죠. 괜히 동의율만 80% 되니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 내년 2월, 3월 여기도 75%로 내려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이제 도정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재건축처럼 이게 투기과열 지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은 양도 양수하면은 그냥 현금 청산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별로 안 좋아하죠. 신통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 구역 자체를 봐도 사업성이 여기가 좋아 보이죠. 여기 너무 좁잖아요. 일단은 여기 위치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길이 국사봉이 있잖아요. 국사봉 일대가 고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건 한번 봐볼게요. 대지권 9평, 빌라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건물 면적이 15평이네요. 큽니다. 건물도 커요. 미납이 있어요. 미납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왜 미납됐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미납의 70% 정도는 거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하나 해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뭐 감정가의 80%뭐 낙찰가의 80% 중에 작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죠. 그래도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 사용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해주지. 이 건물 이걸로만은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대출이 이 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이제 넘어가고요. 임차권 3억 5천에 있어요. 2021년으로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최소 3억 5천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최소예요. 압류 보이네요. 압류. 국세, 지방세, 이 압류 걸리면은 여러분 이 날짜에 소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없던 세금이 2023년 11월 8일 날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세금 내라 고지서 나갔을 겁니다. 계속 나가다가 버티다 안 내니까 이날 압류를 한 거죠. 그럼 청구한 때, 뭐 5년 전에 청구했다, 뭐 2018년에 청구했다, 이런 거는 이제 세금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날짜가 너무 가까우면은 넘어올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경험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히 안 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물건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없는데 제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15평인데 위에 발코니를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증축을 한 거죠. 여기가 8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3평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너무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쓰고 있을까? 15평인데 8평이나 증축이 됐는데 이런 구조예요, 특히. 이 앞에 보면 주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부가. 제가 현황도로 뽑아봤는데 현황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층의 경계, 4층의 경계, 그 여기가 대지의 경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나오죠.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중축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이 눈에 다 띄죠,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8평이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인데 위반이 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구청에서 잡지 않은 물건이에요. 감정평가서에는 제시의 물건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0년에 주택가에 한번 걸렸어요. 26.88제곱미터가 걸렸습니다. 26.88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한 8평 돼요. 아까의 8평이랑 똑같죠. 판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달 만에 해제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불법으로 중축한 게 걸렸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해제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 한번 해볼 수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동작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주택가에서도 잡기도 하고 건축가에서 잡기도 하는데 건축가에 일단은 잡힌 건 없어요. 근데 과거 히스토리는 이렇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반이 있었지만 쉽게 원복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물건이 메리트가 있냐? 그러니까 최소 3억 5천. 거의 뭐 한 3억 8천, 9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 이 근저당은 그냥 말소됩니다. 이거는 허그에서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차권 등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있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3억 5천 이것저것 치면은 뭐 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물건이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보시려고 하면 이제 결국은 매물로 봐야죠. 우리 모아타운 매물이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3억 7천만 원이에요. 평수가 적지 않아요. 50채 이 평수 몇 평이야? 17평입니다. 17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으로 추가 납부 없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위반이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5번 내고 그냥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성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거는 건물이 오래됐다고 된 것도 아니고 걸린 시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요. 옛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게 위반이 걸리면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개정이 돼서 계속 부과가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건축물 대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반이 잡힌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예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개정 전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소된 거죠. 또 다른 물건 한번 여기 3억 1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평수가 좀 작긴 한데 3억 1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평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는 대지가 일정 평수 이상만 되면은 입주권이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세대는 그러니까 유사 거래 가격으로 감정을 뜨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더 낫지 않아요? 이게 실제 있는 매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저런 거 경매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3억 7천짜리 있다 하면 3억 7천짜리 그림 봐볼까요? 이런 물건이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생각도 듭니다. 이 모아타운 4억짜리 있네요.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뭐 굳이 경매로 저거를 낙찰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실거주, 이게 투기 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실거주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경매를 들어가 볼 만하죠. 왜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하면은 어차피 실거주 할 거다 하면 대출 이거 과열지구도 LTV 40으로 해서 나오니까 대출 받고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실제 거주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실거주가 안 된다 하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대출을 받아도 만약에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뭐 6개월 이내 혹은 뭐 일정 기간 이내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를 안 한다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실 거면은 경매를 하시고 만약에 실거주를 난 할 수 있다 하면은 굳이 뭐 경매를 하실 거보다는 이런 거 저렴한 거를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통이랑 모아타운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통은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엑시트가 가능해요. 근데 모아타운은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현금 청산이에요. 그다음부터 매수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묶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아타운이 신통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떨어지죠. 예, 한번 가격 한번 봐볼까요? 신통이 6억 5천.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3억 천. 물론 뭐 평수를 봐야 되지만 여기 8억 천이네요. 여기 평수가 크긴 하지만 15구역 8억 천. 야, 여러분 여기 재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한 7억 정도 분담금 7, 8억은 플러스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8억이잖아요. 8억에서 7억 더하면 얼마죠? 15억이죠. 이게 15억의 메리트가 있냐?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억이면 뭐 3억이다 하면 대략 한 7, 8억 더하면은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11억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되냐? 상도동은 되죠. 왜냐면은 상도동은 여기 이런 데가 거의 뭐 15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16억, 17억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어떠세요? 뭐 플러스 7억 하면은 한 9억 정도 되는데 옆에 아파트가 한 10억이다. 불확실한 9억, 확실한 10억.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추정을 해야 돼요. 보시면 신통이 이 구역이 크잖아요. 딱 봐도 사업성이 더 좋아 보이죠. 모아타운은 이게 소규모 주택정비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봐도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죠. 그런 거 한번 유념해 보시고 참고로 이 상도동 이제 279 여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동의율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한 75% 정도 거의 육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곳입니다. 보통 모아타운을 보면은 신통도 마찬가지지만 65%, 66% 여기서 1%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거 분담금 7억 하면은 거의 뭐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해? 아우, 나 뭐 그거 7억 되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들은 동의율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거의 75% 가까이 육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 2월, 3월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하긴 좋습니다. 지주택도 성공률이 높고요. 그 이유는 개발 전후의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 있잖아요.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좁은 골목길은 거의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좁은 골목도 많습니다. 상도동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는 그런 곳도 많아요. 근데 위치는 아주 좋죠. 위에가 한강이에요. 노량진 있고 서울의 거의 중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물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매물과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통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겠다. 상도동은 그러나 매력적인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